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이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가 정적 제거 정치로 인해 지방선거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시작된 가운데 누적 인원 95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마치 빨간불이라도 켜진 듯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500만 대가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 이 저녁이 지나서야 정체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가 정체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우 기자, 지금도 정체가 심합니까? 네, 오후 6시를 넘기면서 고속도로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이곳 서울 만남의 광장 앞도 이제 차량들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40분,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제가 낮부터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상황을 취재했는데요. 한남대교 남단부터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더니 경기도로 들어서자 지루한 거북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차가 막히니까 자꾸 가다서다 하네요. 예상보다 지금 1시간이 더 나오는 걸로 뜹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만 차량 500만 대가 고속도로로 이동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졸음 쉼터와 휴게소에는 장시간 운전에 지친 몸을 달래는 비성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설날이어서 차가 막히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공주 가고 있는데요. 원래 한 2시간 걸리는데 지금 3시간 넘게 걸려서 조금 힘드네요. 멀리 가니까 어떡해? 은우 어때? 예년보다 짧은 연휴에 정체를 피하려고 일찍 고향을 찾았다가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천 쪽이라서 이번에 명절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갔다 왔습니다. 또 올 때도 정체도 예상되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8시를 지나면 전국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의 귀성길 정체는 풀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나흘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올랐고 남부는 20도에 육박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나들이객이 넘쳐났습니다. 벌써 반팔까지 등장했는데 밤부터는 다시 추워집니다. 김동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린 경복궁에 나들이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행사를 구경하러 둘러선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벼워 보입니다. 두꺼운 외투는 벗어서 손에 들었고 아예 얇은 반소매 옷만 입은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Very comfortable weather. No need for jackets as you can see. 봄보다 여름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하거든요. 더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남산에 오른 시민들은 몸에 맺힌 땀을 식히려 부채질하듯 옷을 펄럭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 중 이틀째인 오늘 아침부터 완연한 봄 기운이 시민들 표정을 가볍게 했습니다.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1도, 부산과 울산 등은 최고 20도에 육박했습니다. 대구에선 가지 위에 꽃봉오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고향을 찾아온 가족과 함께 공원을 거닐며 여유를 느껴봅니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봄이 벌써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손주 데리고 공원에 놀러 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기가 놀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8도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지만 주말 동안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를 쓸고 가면서 내일은 공기질이 좋아지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설 연휴가 무색하게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민심이 녹록치 않다는 평가가 계속되자 당장 친한계는 국민 밉상이 된 장동혁 대표 탓이라면서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당 공관위는 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나름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내부 결속부터 난관입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친한계가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여권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적 제거와 공천권 사유와의 혈안인 장동혁의 윤어게인 당권파가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광역단체장들의 경쟁력을 깎아먹은 건 국민 밉상 장동혁 대표 탓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4달도 남지 않았지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 이후 친한계와 지도부 사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저조한 여론조사는 당과는 상관없이 개인기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기준을 미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면접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을 물어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지역의 10년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비전과 실행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청년과 정치 신인도 단체장이 될 수 있도록 세대 교체 공천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 친한계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여파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갑자기 선거 운동복 얘기가 나왔어요? 네, 시작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관련한 언론 인터뷰 질문에요. 장 대표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지원 유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김문수 선거 유세복을 입었으면 지금 제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원에 대해 사과나 태도를 언급한 겁니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을 한 거군요. 네, 친한계 의원들 허위 사실이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말해라. 모르고 한 말이라면 정중히 사과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감정 싸움이 지난해 5월 대선 상황으로까지 되돌아가서 당권파와 친한계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지난해 5월로 시계를 되돌려 볼까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유세 현장입니다.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한동훈 전 대표, 빨간 유세복을 벗고 흰색 옷으로 갈아입는데요. 기호 2번 김문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왜 안 입었다고 한 거죠? 그 취지가 다른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유세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전 대표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이름이 없죠. 사실 오늘 번진 논란 그때도 화제였거든요. 들어보시죠. 제가 이 옷을 입은 거 가지고 군시렁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죠. 이거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 측이 당권파는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부의 한 의원에게 물어봤더니요. 장 대표의 인터뷰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대응을 말한 것이지 유세복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세복도 아예 안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안 입었다는 걸 말한 것이라고요. 뭔가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안상훈 의원이 직설적 표현으로 장동혁 대표를 공격했죠.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우리 당 광역단체장, 경쟁력 깎아먹은 건 국민 밉상 장동혁 대표 탓이라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무슨 생각일까요? 네, 제가 여러 지도부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요. 배현진 의원의 이 징계 문제가 지방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전망하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이슈라는 겁니다. 설이 지나면 확실히 지방선거 분위기일 거라고 기대하더라고요. 당명을 바꾸고 후보들도 추려지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될 거라는 거죠. 지지율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배현진 의원의 대응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배 의원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까? 네, 제가 배 의원 측에 직접 물어봤더니요. 당에 재심을 청구할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지 아직은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그때 결정할 거라고요. 아무래도 실익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던 그 윤리위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듭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사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4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주택자라며 불로소득 지킨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과 관련해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다주택 유지가 손해임을 엄중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라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강조했습니다. 조세냐, 공급이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 소위 부동산 불패는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주거용이라고 밝힌 분당 아파트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도 부동산으로 돈벌이하는 맛에 취해 있다며 분당 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로 알려진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됩니다.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이 좋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이 대통령은 퇴임하지 말고 계속 청와대에 거주할란 말이냐며 장동혁 대표 집 6채 두고 왜 1주택 갖고 난리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설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낸 33가지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제 분야 최고 성과로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화려한 수식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 경제 분야 역대 최고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냈던 역대 최다, 최고, 최대 성과들을 추려보았다며 5개 분야에 33개 성과를 공개한 건데 경제 분야에선 코스피 최고치 경신 외에도 역대 최대 성과로 경상수지 1231억 달러 달성, 외국인 투자 360억 5천만 달러 유치 등을 소개했습니다. 민생 분야에선 5천만 원 이하 연체 빚을 모두 갚은 292만 8천 명 신용 사면을 역대 최대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무회의 업무보고 생중계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 추진 합의 도출 등을 각각 사회문화, 외교 안보 분야 최초 성과로 꼽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성과는 역대 최고라는 정부의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 한 대가 10분이 넘도록 꼼짝도 않고 멈춰섰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젊은 남녀 한 쌍이 잠들어 있었는데 경찰이 깨워서 조사를 하려 하자 도망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다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인도위에 경찰관과 서 있던 30대 남성. 갑자기 몸을 돌려 빠르게 달아납니다. 경찰관도 전력을 다해 남성의 뒤를 쫓아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에게 양쪽을 붙들린 채 끌려오는 남성. 남성은 도망치기 전 흰색 SUV에 타고 있었습니다. 직진용 1차로에 차를 멈춰둔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발견된 겁니다. CCTV 영상에는 뒤에 오던 차량들이 꼼짝도 않는 이 차를 피해서 앞질러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량 5대가 지나갈 때까지 길을 막고 멈춰 있는 차량.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앞을 막아섭니다. 차량에는 운전자 말고도 20대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남성 운전자와 동승한 여성은 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10분 넘게 이곳 도로에서 머물렀습니다.
운전자가 달아난 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인도로 데려간 직후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 운전자에겐 음주운전 혐의, 동승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사건을 보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사건, 이 연휴 첫날에 벌어진 뺑소니 사고군요. 네, 맞습니다.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네,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을 듯 말 듯 좌우로 오가면서 터널을 지나갑니다. 순찰차가 화물차를 멈춰 세워보려고 하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순찰차가 앞을 막아보지만 이번엔 이 화물차 차선을 바꿔서 다시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좌우로 휘청대더니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요. 불꽃이 튀는데도 아랑곳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데요. 순찰차의 견인차까지 출동해서 이 차를 계속 막아선 끝에 공터에서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경찰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화물차는 또 다시 움직일 기회를 또 엿보는데요. 결국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면서 이 추격전 마무리됐습니다. 이 50대 운전자 앞서 어제 새벽 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었는데요. 14km나 되는 광란에 질주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 큰 사고 내기 전에 잡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음 사건, 소방서에서 군무원에게 상을 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번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네, 시민 3분이 소방서에서 주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사진 맨 왼쪽 분, 군무원 신분인 이상우 씨인데요. 이 씨가 상을 받은 이유, 같이 보실 영상 속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영상 보실까요? 기름을 넣으려고 기다리던 SUV 앞부분에서 연기가 납니다. 운전자도 당황한 모습인데 파란 옷을 입은 군무원 이 씨가 차량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차량은 금세 화염에 휩싸입니다. 주유소에서 난 불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급히 이 차에서 멀어지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어느새 소화기를 들고 온 이 씨가 불길 속으로 소화액을 쏘고요. 주유소 직원들도 소화기를 가져와 가세했습니다. 주유기 코앞에서 발생한 아찔한 화재, 10여 분 뒤에 소방차가 도착하면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접속 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정말 상 받을 만한 일을 했군요. 자, 다음 사건은 뭡니까? 네, 이번에도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인천 서구의 도로입니다. 차량이 옆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도로엔 파편도 흩어져 있죠.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겁니다. 이 남성 술에 취해 운전했던 걸로 조사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안 되겠죠. 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무서운 빵이 발견됐다는데 이거 뭡니까? 네, 한 번 더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땅바닥에 빵이 놓여져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빵 속에 갈고리 모양의 세부치가 보이는데요. 낚싯바늘인데 누가 빵 속에 일부러 심어놓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 빵들이 발견된 장소는 반려견 놀이터였습니다. 강아지가 자꾸 뭘 먹으려고 하길래 확인했더니 소보루빵인 거예요. 갈라봤거든요. 그랬더니 낚싯바늘이 나와서 네, 이곳을 찾은 견주들은 묻지마 테러라며 분개하고 있는데요. 누가 어떤 목적에서 이런 빵을 두고 간 건지 나주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중국에선 오늘부터 9일간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누적 인원만 95억 명, 역대 최다 인원이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선 쌀을 씻어서 밥을 해먹고 심지어 공놀이까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꽉 막힌 중국의 고속도로. 한 남성이 냄비를 흔들며 요리를 합니다. 화물 차량 운전기사는 쌀을 씻으며 밥 지을 준비를 합니다. 지루함을 달래려 차에서 내려 춤을 추고 긴 낚싯대를 들이우며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터널 안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애완견과 산책도 합니다. 심야에도 정체가 계속되자 잠시 운전을 포기한 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중국 전통놀이인 마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중국 설 춘제 연휴가 시작되면서 중국 전역의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 겁니다. 베이징의 고속도로 인근입니다.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个小时零15分钟的路程，我们现在已经开了6个小时，现在前方车还是没有动。 전기 차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충전을 하려면 수백 미터씩 줄을 서야 합니다. 终于充上电了，整整排了1个小时的队，还差点被插队。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귀성객이 몰린 기차역은 하루 종일 북새통입니다. 중국 춘제는 오는 23일까지 9일간 이어집니다. 중국 교통당국은 춘제 연휴 기간 동안 누적 인원 95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어제는 AI 영상에 발칵 뒤집힌 미국 헐리우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일본 열도입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웅 캐릭터인 이 울트라맨과 격투를 벌이는 AI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AI가 이런 조롱 영상을 만든 걸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울트라맨이 다카이치 사에나 일본 총리와 격투를 벌입니다. 울트라맨의 주먹에 다카이치 총리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맞붙습니다. AI로 만든 합성 영상입니다. SNS를 통해 이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영상이 중국의 영상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생성형 AI 시댄스 2.0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実在の人物を対象とした暴力的な動画が拡散され、権利侵害、著作権の権利侵害や不適切な映像についての懸念の声があることを承知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에 대응 방침을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은 문제가 된 영상을 확인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넘어 악화된 중일 관계 속에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의도적인 조롱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치적 공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숭이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합성한 조롱 영상을 올렸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뼈 있는 일침,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명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얼굴을 원숭이 몸과 합성한 영상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Just days ago, Donald Trump put a picture of you, your face on an ape's body. It's true that it's a distraction. There's this sort of clown show that's happening in social media and on television. 오바마는 트럼프 재집권과 함께 공직의 품위와 예절이 사라졌다며 트럼프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대다수 미국인이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답은 미국 국민들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언행이 공화당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앞서 트럼프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백악관 직원의 실수라며 12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오바마 부부에게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대륙의 스케일만큼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철강 회사가 직원들에게 세뱃돈을 주겠다면서 약 200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이런 장벽을 쌓았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영 행사와 함께 잇따라 도착하는 트럭들.
사람들이 분주히 옮긴 건 다름 아닌 중국 위안화입니다. 중국 장시성의 한 철강 회사가 현금을 쌓아 커다란 벽을 만든 뒤 직원들에게 세뱃돈으로 나눠줬습니다. 총 1억 위안화, 우리 돈 200억 원 가량입니다. 优厚的这个待遇，是吧？让我心无旁贷的专注技术研发。 직원들은 각각 우리 돈 400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천조각으로 보이는 물체에 인화성 물질을 묻혀 건물 창문으로 던집니다. 불을 붙이고는 성에 안 차는지 인화성 물질을 마구 뿌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창고를 매입해 구금 시설로 활용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여성이 불을 지른 겁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았지만 여성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도 법과대학의 한 교실, 두 여학생 앞에 남학생이 다가오더니 가방에서 총을 꺼냅니다. 한 여학생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는 스스로에게도 총을 쏩니다. 지난 9일 인도 펀자브주 한 법과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대 신입생으로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러 사람이 때로 모여 누군가를 마구 폭행합니다. 피해자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납니다. 지난 12일 프랑스 리옹에서 반이민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던 23세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프랑스에선 정치적 극단주의 간의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수감 중에 의문사했던 러시아 반정부 운동의 상징 알렉세이 나발리가 독극물에 중독됐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신에서 개구리 독이 검출된 만큼 살해됐다는 건데 정작 러시아는 서방에 허황된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2024년 2월 러시아 수감 중 숨진 반푸틴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그의 사망 원인이 치명적인 개구리독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은 나발리의 검체에서 남미 독화살 개구리에서 추출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니가 러시아 북극 수용소에서 숨진 점을 들어 러시아는 독을 투여할 수단과 동기, 기회를 모두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5개국은 이 사건을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제소해 러시아의 조약 위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This is extremely important in order to be able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what they have been doing. 나발니는 푸틴 정권의 부패를 고발해온 러시아 야권의 상징적 인물로 2020년에도 독살 시도를 겪었습니다.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러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t's scientific proof that my husband Alexei Navalny was poisoned and killed by Russian government and by Vladimir Putin. 반면 러시아의 영국 주재 대사관은 공식 SNS를 통해 서방의 허황된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설 명절 선물, 뭘 사야 될까 항상 고민인데요. 재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잡는 이색 선물이 주고받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0,000원대 한우에 50,000원대 골드바까지. 이거 진짜일까요?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긴 조금 허전해서 부담되는 가격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고물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명절 선물. 막바지 선물을 고르던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언뜻 보면 골드바인데 자세히 보면 명절 선물 세트로 나온 햄입니다. 받는 순간 웃음을 노린 이색 선물입니다. 진짜로 금값이 사상 고공행진인데 대체만족이라도 부모님한테 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못 드린다라는 약간 슬픈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만큼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자기 포장에 한우 그림까지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도 눈에 띕니다. 열어보면 이 안에는 한우 대신 라면이 들어있습니다. 소기름으로 맛을 낸 라면인데요. 한우 선물처럼 꾸며 재미와 가성비를 동시에 잡은 겁니다.
좀 더 비쌀 것 같았는데 라면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주는 즐거움, 뭐 상품의 가치를 떠나서 10,000원 남짓 잡곡은 굴비 포장을 입었습니다. 1인분씩 소포장에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가격 부담은 낮추고 재미와 의미는 더한 명절 선물. 팍팍한 주머니 사정 속에서도 마음을 전하려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회색빛 먼지 장막에 갇혔던 이번 연휴, 내일부터는 장막이 거칩니다. 밤사이 전국에 청정한 바람이 불어와서 공기질 좋음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북서풍으로 차가워서 기온이 내려갈 텐데요. 오늘 낮 기온 11.6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내일 7도까지 떨어지겠고 아침에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인 설날 아침엔 영하 3도로 이맘때 기온 찾아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대구는 1도가 되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요 며칠 온화이기 때문에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8도,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연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동해안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 10cm 이상 매우 많은 양이 퍼붓겠고요. 강원 동해안도 많게는 5cm로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